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양시의회 민주당과 한국당 시의원 두 분을 모시고 고양시 각종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고양썰전 제3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고정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군 시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윤호 의원입니다. 네, 저는 고양신문 이성호 기자입니다. 자, 오늘 고양썰전 3회 세 번째 촬영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고양시 도시 브랜드로 정했어요. 고양시 도시 브랜드. 굉장히 좀 애매한 주제긴 한데 고양시의 어떤 미래, 도시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진행에 앞서 저희가 고양신문 그 기사 홍보 좀 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최대한 간단하게 제 기사 2개만 홍보를 할게요. 최근에 고양시 아파트 리모델링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저번 주에 기사를 썼는데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재건축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지금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경기 남부권에서만 준비됐던 것이 경기 북부권에서 처음으로 고양시 일산에서 지금 추진위가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장성 2단지인데 그 단지 추진위원장을 만나서 제가 오랫동안 인터뷰해서 아주 세밀한 기사를 작성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리모델링, 일산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이제 이 기사가 굉장히 좀 독보적으로 좀 자세히 썼으니까 댓글이 아주 화려하던데요. 네, 신도시 분들은 좀 이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조심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여기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 있어야 하는 기사인데 그 이재준 시장의 상급 보좌관, 고위 보좌관인 홍중희 보좌관이 그 시의회 의장에게 막말을 했어요. 예, 막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는데 막말은 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의회 의장님하고 그 같은 당인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제가 저번 주 기사를 썼는데 그런 기사는 참 바람직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예. 그 회의에 같이 참석하셨던 분처럼 쓰셨어. 이거. 예, 제 취재원이 많다 보니 저희 지금 그 색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민주당 구청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제가 좀 까발렸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 의원분들한테는 약간 파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도청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청해가지고 취재하진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게, 오해 없으시게 바랍니다. 비밀이 없더라고요, 비밀이. 예. 민주당 의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얘기가 셀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 기사가 이제 저번 주에 썼던 좀 재밌는 기사였고 고양신문의 다른 기자분들도 다양한 기사를 썼는데 기억이 나지 않고 1등 다음에도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재밌는 기사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이성호 기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양시 도시 경쟁력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 도시 브랜드가 뭐가 있냐. 이게 이제 민선 7기 이재준 시장님이 도시 슬로건을 만들었죠. 지난해 출범했고 지난해 만들었어요. 이 도시 브랜드 고양시가 내세울 만한 그 어떤 이미지, 도시적인 이미지는 아마 일산 호수공원 외에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사실상.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이게 이제 이재준 시장의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고양썰전이라는 이름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너무 점잖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설전이 안 펼쳐진다. 예, 좀 싸워달라, 파이팅하게 싸워달라. 저희가 양반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에 안 드시면은 삿대질을 허용하겠습니다. 뭐 구타 허용됩니까? 부탁까지는 안 되고 맞으면 아픈데 멱살까지는 된다. 알겠습니다. 삿대질하면서 사퇴하세요. 요거까지 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네,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이라는 슬로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특히 이제 우리 고양시의 슬로건인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평화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평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남북의 평화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평화의 정의가, 사전적 정의는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시각의 차이는 보수 진영, 진보 진영에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의 균형이 전제되어야지 평화가 가능한다고 보고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근거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기초단체의 슬로건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재준 시장님이 생각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왜 기초단체 슬로건에 이런 범국가적인 평화라는 어젠다를 집어넣었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지자체로서 가질 수 있는 슬로건이 아닌 것 같다는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의원님 말씀 이제 더 뭔가 개진하실 것 같은데 이 지점에서 제가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평화라는 단어 자체 그 함의를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준 시장께서 이 슬로건 안에 평화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내부적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든가 시민 전체를 통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평화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학적 위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글로벌 시대에 나아가야 되겠는가, 뭐 이런 부분들 두 가지 다 평화라는 단어 안에 담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광의적 의미의 평화와 남북관계라든가 그렇죠. 그런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지정학적 의미의 평화,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다. 네.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재준 시장님이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이라는 직책이 보면 기업으로 따지면 사장이 있거든요. 사장은 결국 기업 전체의 이익을 대변을 해야 되고 기업 전체 이익을 위해서 뛰는 건데, 지금 이재준 시장님의 이런 뭐 앞으로 이따가 제가 사업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면 좀 본인의 정치적인 성격, 본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이 고양시에 입히려는 생각이 좀 다분히 보여요. 그래서 조금 우리 고양시를 좀 먼저 생각하는 평화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만은 우리 고양시의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문제를 좀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단체장의 어떤 정치적 신념, 가치관, 지향 이런 것들이 담아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시민들의 바람도 담겨져 있다고 봐요. 특히나 이 민선 7기의 슬로건은 시민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정치 철학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앞으로 21세기에 어디를 향해 가야 될 것인가, 더군다나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졌던 그 시기를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시민들께서 이런 남북 평화의 어떤 시유에서 고양시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를 함축적으로 슬로건 안에 같이 기대를 담았다. 그 결과물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이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 슬로건을 결정하는 시기가 그때는 한창 남북 정상회담으로 경색이 풀려가는 상황이었고 충분히 그때는 저도 굉장히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라는 게 경색되기도 하고 또 다시 풀리기도 하고 그런 걸 반복을 좀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제 우리 시가 평화라는 이런 어젠다를 딱 가지고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과연 지향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면 남북 관계에 따라서 경색되기도 하고 풀리기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지자체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도시 브랜드에 대한 이슈를 다루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물이 브랜드 슬로건 안에 담겨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미래 고양시의 모습, 최소 10년 앞에 고양시는 우리 국내에서 그리고 국제 시장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가 또 시장은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실 안에서 고양시의 먹거리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를 시장이라면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 슬로건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은 일부 사실은 선점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도시 브랜드라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지만 앞으로 계속 경색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국면이 전환되고 화해 무드가 다시 조성됐을 때 우리 고양시가 평화의 전초 기지로서 선점해야 된다.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첨언을 조금만 드리면 고양시가 북한의 행동에 따라 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돼도 시원찮을 판에 그냥 좀 안타까운 마음이 그러니까 큽니다. 남북 관계에 따라서 이 슬로건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있고. 굉장히 불완전한 맞습니다. 슬로건이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선점의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한다면은 불안전성이 있긴 하지만은 만약 이제 적정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각자 이제 그 평화라는 아젠다를 통해서 경쟁을 할 거란 말이죠. 경기도와 강원도가 경쟁을 하듯 경기도 내에서도 경쟁을 하죠. 뭐 연천, 파주, 김포, 고양시 이렇게. 그렇다면 고양시가 적정 지역으로서 평화를 아젠다로 했을 때 실제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부서를 통해서 확인한 거로는 세부적인 사업이.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제 일성으로 평화 경제 특구 안에 우리 고양시가 포함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시다시피 인접 지역으로만 평화경제특구 안에 도시를 한정했는데 지금은 접경 지역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이제 포함돼서 지금 6개 정도의 법안이 지금 돼 있어서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경제특구 안에 고양시가 포함이 되면 우리가 그렇도록 바라던 자족 기능, 그러니까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낼 수 있고, 즉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맞습니다. 만들어주겠다 고양시에. 네네. 진정한 이제 남북 교류의 전초 기지 고양시로 거듭나는 것이죠. 네. 그거 외에 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것에 같은 병행선상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특례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특례시는 사실 이제 고양시의 위상을 100만 도시에 맞는 어떤 기타 행정 무슨 권한 이런 것들을 다 갖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좀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첨언하자면은 뭐 이제 대륙 철도 사업을 대곡역에서 더 시발점을 삼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조금 더 첨언을 좀 하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재준 표 지방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미래 정책관 실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시다시피 지난 시정부와 다르게 이재준 표 지방정부가 출범했을 때 새로운 조직이 탄생을 했거든요. 잘 아시는 평화미래정책관실이에요. 그리고 평화미래정책관실의 주요 중점 추진 과제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남북교류 선도도시, 두 번째 말씀드린 평화경제특구를 포함한 평화경제 기반 조성이고, 세 번째 신청사 건립이 포함된 미래 시민중심 도시, 그리고 다음으로 특례시, 100만 특례시를 추진함으로써 자치분권 최일선의 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 도시,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준 시장의 철학, 정치적인 어떤 신념, 그리고 시정을 펼치는 어떤 기조,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부서가 평화미래정책관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대부분 이제 평화랑 경제랑 좀 엮여 있는 부분이 많네요. 이 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비판하는 시각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저는 평화와 경제를 물론 상관이 없다고 보긴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저는 조금 그 송교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이런 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쇼텀 이렇게 단기적 목표, 중기적 목표, 장기적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장기적 목표가 우리 헌법에도 있듯이 통일에 대한 생각은 의원님과 제가 이제 그 방법의 차이지 결국
결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보는데 너무 단기적 목표, 중기적 목표보다는 장기적 목표에 집중하는 것 아닌가. 너무 염려스럽죠.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뭐 베드타운이나 기업 유치 등등 이런 지금 현안 사업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고양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평화를 외치는 것이 과연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단기, 중기, 장기가 다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좀 힘을 너무 장기에 쏟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오늘 그 평화미래 정책관실로 대변되는 그 이 슬로건과 관련된 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렇지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 브랜드 슬로건은 도시의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함축적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 모든 각 부서는 각자의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이라든가 방송 뭐 영상 이런 것들 다 지금 진행되고 있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네. 단기 사업들이 좀 잘 진행 안 되고 있는데 단기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손에 안 잡히는 평화라는 아젠다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불만인 거죠. 네, 저거 제가 전 최성 시장님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물론 공과 가가 있겠습니다만은 최성 시장님의 슬로건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 우리 고양시가 우리 고양시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호수공원과 꽃박람회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목적에 있어서는 이 슬로건과 목적에 있어서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 고양시에서 하거나 그러지 않고 과연 이 평화라는 게 과연 우리 고양시를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될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측면에서 도시 브랜드가 갖춰야 될 속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가 우리의 뇌리에 남아있는 건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뒷받쳐서 화해라든가 꽃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됐고요. 저는 이재준 시장의 정부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나 미래를 아젠다로 내걸었어요. 8년을 좀 주시죠, 시간을. 그러면 저는 우리 고양시의 시민들에게 남북 교류의 전초 도시 고양시라는 것이 뇌리에 박히고 그리고 기대해보면 남북 관계가 다시 활성화되고 이러면 고양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는 분명히 재세팅 될 것이다. 저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의 꽃이 우리 뇌리에 박히는데 8년이 걸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8년 후에도 남는 거지 과연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저는 없다고 보고 조금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조금 선명했다. 지금 비교적 평화보다는 좀 더 선명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최성 시장. 한국당에서 최성 시장을 칭찬할 줄 몰랐어요. 저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예, 이재준 시장을 공격하기 위해 최성 시장을 제가 감사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원래 적은 같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네.